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정부는 8월 4일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주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자, 주택공급 기본 방향으로는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주택 총 26만 2천 호의 추가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 2천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5월 6일에 발표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7만 호가 되겠고요. 정비사업 활성화 4만 호, 그중에 공급 재개발 2만 호와 소규모 정비사업 2만 호가 되겠고요. 유휴 공간 정비 및 재활용 3만 호가 되겠고, 당초 계획된 공공 분양 물량 사전 청약 확대가 6만 호가 되겠습니다. 공공 참여형 재건축 도입과 공공 재개발 활성화,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해서가 되겠는데요. 지구 계획을 수립한 3기 신도시 등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용적률을 좀 완화하게 되면 주택 공급이 좀 탄력을 받겠죠. 우선 신규 택지를 발굴해 3만 3천 호를 공급합니다. 도심 내 군부지에서만 1만 3천 호 규모가 되겠는데요. 건설 방식으로는 군 골프장 등 도심 내 군 부지를 활용하여 업무와 상업시설과 입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SOC, 즉 공원 등도 조성이 됩니다. 대상으로는 태릉CC가 1만 호가 되어 있고, 용산 캠프김이 3,100호, 삼각지역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태릉CC 적정 수준의 부지, 호수 등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공원 녹지로도 조성이 됩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부지를 통해서 6,200호를 건설하는데요. 과청 청사 일대 4,000호와 서울지방조달청 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호, LH 서울지역본부 200호 등이 되겠습니다.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미매각부지도 건설이 되겠는데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각하지 않은 부지에서도 4,500호를 공급합니다.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 DMC에서도 2,000호, 마곡지구에서 미매각부지 1,200호 등입니다. 이외에도 퇴계로 5가 등의 노후우체국 1,000호와 서부 면허시험장 3,500호, 복합개발을 통해 6,5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등 2018년과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은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는데요. 2만호를 늘려서 총 32만 3천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대규모 택지에서는 1만 1천호, 중소규모 택지 등에서 9천호가 되겠습니다. 용산 정비창과 서울의료원 등 기존의 복합개발 예정 부지의 주거 기능도 강화가 됩니다. 서울의료원은 부지를 넓혀 기존 800호에서 3,000호로, 용산 정비창은 8,000호에서 1만호로 공급을 확대시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공공참여형 재건축 향후 5년 동안 5만호 이상의 아파트를 개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의 경우 35층으로 제한된 서울시의 층수 규제는 50층으로 완화가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상향시킵니다. 종전 법정 기준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일 때
300%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를 250%로 적용하고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형태로 완화해 왔습니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 체납을 받은 주택은 장기 공공임대 50% 이상 및 무주택과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50% 이하로 활용이 됩니다. 공공임대, 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 방식은 지역별 수요 여건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은 상한이 완화되고 가구당 2제곱미터의 공원을 확보하는 기준도 완화가 됩니다. 재개발의 경우 기존 도입된 공공재개발의 정비 예정 구역화 해제 구역도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5월 공공재개발 도입 발표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곳들입니다. 뉴타운 등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176곳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LH나 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는 대신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도 모색이 되는데요. 노후 공공임대단지는 재정비를 통해 3,000호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도심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식도 추진이 되는데요. 민간 사업자도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00호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역세권, 준주거, 그리고 상업지역은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완화합니다.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역세권 주거지역까지 확대하고 용적률은 최대 70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도시규제가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제도 개선과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추가 발굴,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요건을 완화하여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하여 기본 4년 동안 거주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공공분양에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데요. 지분 적립형 주택이란 수분양자가 주택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분양대금의 일정 지분을 납부한 뒤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 기간이나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은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사전 청약 물량은 종전 9,000호에서 6만호로 확대가 되고요. 내년 3만호 그리고 2022년도 3만호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청약 대기 수요와 매매 수요를 완화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확보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향후 계획으로 부지 매입 등 택지 개발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기부 체납을 받은 주택의 분양 허용 등 실제 입주 시까지 시차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공급 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 교란 및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시장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시장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의 과열, 인근 단지에 대한 가격 영향 등이 관찰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집 없는 무주택자들은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맞추어 철저한 사전 준비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